스트레스는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목적의식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우울증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역경 속에서 장점을 볼 수 있다면 예외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스트레스의 힘, 저자 켈리 맥고니걸, 21세기 북스에서 펴냈습니다. 부제는 끊임없는 자극이 만드는 극적인 성장입니다. 2019년 OECD가 세계 40대 국가 대상으로 조사한 일과 삶의 균형 조사에서 한국은 하위 5개 국가에 포함되었으며 직장인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실제 과도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이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스트레스는 해롭기만 한 독이 아니라 이로운 약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건강을 위협하는 높은 스트레스의 주범은 다름 아닌 스트레스는 몸에 해롭다는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유익한 반응이라고 믿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분비가 억제되고 혈관이 이완되는 등 몸 상태도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삶을 더 유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강조합니다. 저자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자 소개, 켈리 맥고니걸. 저자는 건강심리학자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강사이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건강에 관한 심리학을 대중과 공유하는 사명의 일환으로 뉴욕타임스 교육 이니셔티브의 심리학 컨설턴트를 역임했다. 스트레스와 친구가 되는 법이나 의지력의 과학처럼 스탠퍼드에서 가르친 수업들은 테드 강의를 통해 매우 큰 인기를 끌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오늘은 이 책의 제3장 의미 있는 삶은 스트레스 많은 삶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갤럽의 세계 여론조사 연구원들은 세계 121개국의 15세 이상의 남녀 12만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어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그런 다음 국가 스트레스 지수를 계산했다. 한 나라의 인구 중 과연 몇 %가 어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대답했을까? 세계 평균 수치는 33%였다. 미국은 4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필리핀은 67%로 최고점을 찍었고 아프리카의 모리타니는 5%를 간 넘겨 최하위에 올랐다. 나라에 따라 수치가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 한 나라의 스트레스 지수는 삶의 행복도, 기대 수명, 국가 총생산 같은 다른 지수들과 일치하는가?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기반으로 할 때 어떤 예측이 가능한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중보건과 국민행복,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이후 연구원들은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다. 국가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국가의 행복 지수도 높았던 것이다. 전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기대 수명과 총 생산이 높았다.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국가 생활 만족도와 삶의 행복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 일, 생활 수준, 공동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와는 반대로
극도의 치욕스러움과 노여움을 느끼되 기쁨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가장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없었다. 나는 이 현상을 스트레스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고도의 스트레스는 고통과 행복 모두와 관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삶이란 스트레스가 없는 삶도 아니며 스트레스 없는 인생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롭다고 생각하지만 고도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즉 사랑과 건강,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오는 것 같다. 우리가 괴롭다고 느끼는 뭔가가 어떻게 수많은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스트레스의 역사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스트레스와 의미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알고 보면 의미 있는 삶이란 스트레스가 많은 삶이기도 하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목표도 없다. 2013년 스탠퍼드 대학교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원들은 18세에서 78세 사이의 미국 성인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모든 점에서 밀어볼 때 내 삶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응답해달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 전체를 반추해 의미가 있었는지 판단해달라고 했다. 설문조사 결과 놀라운 변수가 나왔다. 의미 있는 인생과 가장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가 바로 스트레스라는 것이다. 연구원들이 조사한 모든 스트레스 지표는 피험자가 앞으로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였다. 과거에 스트레스 받는 사건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 현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 역시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들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와 의미는 왜 그리 긴밀하게 연결돼 있을까?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목적의식을 충족시키는 목표들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에서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천이라고 흔히 간주하는 항목 중 제일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직장, 육아, 대인관계, 그리고 건강이다.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캐나다 성인의 62%는 직장 업무가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동시에 의미 있기도 한 역할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면 스트레스의 역설이 곧바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면 엄청난 스트레스에 날마다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매일 웃고 미소 지을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기업가도 그날 흥미로운 것을 많이 배웠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 스트레스는 우리 삶이 어딘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과 인간관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어떤 연구는 스트레스를 비교적 적게 받는 삶을 살면 생각만큼 행복해지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덜 바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결과는 그와 정반대로 밝혀졌다. 사람들은 더 바쁠 때 더 행복하고 심지어는 자발적으로 할 일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억지로 떠맡았을 때 더 행복하기도 하다. 갑자기 한가해진 생활은 퇴직 이후 우울증 발병 위험이
40% 증가하는 원인이다. 심지어 의미 있는 스트레스를 받지 못하면 건강에도 해롭다.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지루함을 많이 느끼는 중년 남성은 향후 20년 동안 심장마비로 사망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다. 반면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영국 성인 9,000명 이상을 10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사망률이 30% 감소했다. 인간은 자신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려는 타고난 본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본능은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일부이기도 한데 심사숙고와 정신적 탐구 및 자기 반성의 형태로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은 우리가 이 과정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삶은 의미 있는 인생인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는 우리를 자극해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게 만들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에서 의미 찾기. 1961년에서 1970년 사이에 보스턴 지역에 거주하는 1,300명의 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표준 노화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다. 이후 50년 동안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받는 2가지 유형의 스트레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했다. 첫째는 이혼을 하거나 큰 사고를 당하는 등의 중요한 생활 사건이고, 둘째는 그들이 일상에서 무수히 직면하는 사소한 골칫거리였다. 2014년, 마침내 스트레스가 이 사람들의 사망률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2가지 스트레스 유형 가운데 이들의 사망과 상관관계가 훨씬 크다고 밝혀진 예측 변수는 일상적인 골칫거리였다. 1989년과 2005년 사이에 일상적 골칫거리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골칫거리를 가장 적게 경험한 사람에 비해 2010년 전에 사망한 비율이 3배나 높았다. 수많은 언론에서 이 내용을 대서특필하며 다음과 같은 제목을 붙였다. 스트레스 많은 남성 조기 사망률 높아. 과학자들 스트레스가 생명의 위협이라고 발표.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스트레스의 유해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이 소위 일상적 골칫거리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그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일상적 스트레스의 존재라기보다는 그 스트레스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다. 일상의 사소한 스트레스와 유쾌한 일의 척도는 배우자, 직업 특성, 날씨, 요리, 교회 또는 공동체 조직 등을 비롯해 전형적인 삶의 3가지 측면을 측정한다. 이 검사 양식에 따라 각 항목에서 그날 사소한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았고 유쾌한 일은 얼마나 일어났는지 평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 검사는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맡은 역할, 인간관계, 활동을 짜증스러운 골칫거리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의미 있는 경험으로 간주하는지를 알아본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날 다르지. 하지만 사실 이 검사상의 수치는 시간이 흘러도 놀라울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일상의 의무로 인해 유쾌함이 아닌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아니라 사고방식에 가깝다. 중요한 사실은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 경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면 자기 삶을 침범당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다. 슈퍼마켓에서 줄서기, 업무 마감 일자 맞추기, 휴가나 가족 여행 계획 세우기 등 일상적인 경험이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이 경험들에 대해 불평을 늘여놓게 된다. 마치 지금의 인생은 제 항로를 이탈해버렸고 스트레스 없는 새로운 인생이 어딘가에서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의 2014년 조사에서 가장 흔하게 언급된 일상 스트레스에 복잡한 일정 조율, 잡다한 볼일 처리, 출퇴근, 소셜미디어, 요리, 청소, 수리 같은 집안일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인생의 일부분인데도 우리는 마치 그것들이 부당한 짐이라도 되는 듯 취급하며 자신의 삶이 당연한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도록 만든다. 50년 동안 진행된 표준 노화 연구에서 피험자들의 사망 위험을 가장 잘 예측한 것은 스트레스성 사건을 평가하는 어떤 객관적인 척도가 아니라 바로 이 사고방식이었다. 수많은 언론이 그랬듯이 이 연구를 스트레스가 생명의 위협이라고 요약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연구의 요점은 일상의 사소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소한 스트레스라고 인식하는 일상 경험과의 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바로 그 경험들이 유쾌한 기분이나 의미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켈리 맥고니걸의 스트레스의 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건강 측면에서 스트레스는 매번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실제 과도한 스트레스는 혈액 속에 과도한 포도당을 배출하고 인슐린 분비를 늘립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항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호메시스 효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호메시스는 소량의 방사선은 몸에 유익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노화에 대한 연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볼티모어대 연구팀은 노화를 주제로 18세에서 49세의 성인 남녀를 무려 38년 동안 추적 조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노화 현상의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8년이나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심장병 위험은 80%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신체 회복도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화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질병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화는 내 모든 기능에 퇴화하는 현상입니다. 모든 신체의 효율이 저하됩니다. 노화는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대하는 사고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위스콘신 의대 브루스 립튼 교수에 의하면 유전자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신의 유전자와 신체를 조절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념이 유전자 코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일 때는 신체 시스템이 닫힙니다. 질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긍정적인 신념의 상태가 된다면 신체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는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우리가 목적 의식을 가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우울증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자신의 역경 속에서 장점을 볼 수 있다면 예외입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세상을 긍정하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니체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의 힘을 재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빕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